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인권 관련 국제의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이 지난 2019년 문재인 전임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의 나이와 실명을 공개하고 북한 당국에 이들의 생사 확인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어민들의 생사 확인을 위한 국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개최되는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 18차 총회 참석자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대표단이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송한 탈북어민 2명의 신원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며 북송을 거부했던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은 1997년생 우범선 씨로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이고 다른 탈북어민은 1996년생 김현욱 씨로 역시 청진 출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지성호,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들의 생사 확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름과 나이, 출신 지역 등 기초적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이들이 본인들의 의사와 달리 전임 문재인 정부에 의해 북송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한국의 법률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한 비인도적 송환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공개적이고 단합된 목소리만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면서 북한 지도부는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탈북 청년 2명의 생사 여부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PC-NKR 회장인 하태경 의원은 BOA에 이날 오후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을 만나 이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최근 이슈 중에서는 어민 탈북자 2명 북송건, 미국이 이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도 같은 비중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다루었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을 좀 했고. 하 의원은 또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 지도부가 경위를 자세히 밝히도록 국제 압박을 위한 미국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단은 이날 회동에서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인권과 핵을 함께 다루고 비핵화 조치뿐 아니라 인권 개선을 전제로 제재를 해제하는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으며 지하 차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에 확고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선제 핵사용 정책 법제화와 관련해 미국은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최근 핵 선제 공격 정책 법제화와 관련해 미한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강조한 한국 국방부의 입장이 미국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와 부합하는지를 묻는 BOA의 서면 질문에 향후 군사자산 배치나 동맹인 한국과의 군사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답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오는 16일 개최되는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 북한의 위협 문제와 핵무력 법제화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기 법제화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핵심 주제는 북한이 인도태평양과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에 가하는 도전과 광범위한 위협이 될 것이며 또 북한의 새로운 핵 법제화와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은 오는 16일 4년 8개월 만에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 정부가 무력 충돌에서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는 1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 이사회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미국과 영내 동맹, 파트너들을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는 또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교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과 억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정책 감독 법안입니다. 법안 요약문에는 규모가 상당하고 복잡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게 제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정부가 중대하고 의미 있는 또 입증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압박과 억지를 유지하겠다는 의회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법안이라고 설명됐습니다. 법안에는 국무장관이 법안 발의 180일 이내에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과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북한의 신뢰할 만한 외교적 관여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미국 고위급 외교 대화가 마무리될 때마다 정부는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북한과의 핵 합의가 도출될 경우 5일 이내에 대통령은 합의문을 의회에 제출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일 경우엔 반드시 상원 비준이 요구되는 조약 형태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의 암호화폐 이용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북 협상을 준비하고 북한 관련 장기 계획을 총괄하는 상원 인준의 대북 특별대표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지하고 폭력적인 독재자들에 맞서며 공동의 대의를 위해 계속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한국 간 심각한 군사 충돌을 재점화할 수 있는 북한의 추가 재래식 군사 도발에 계속되는 위험은 여전히 높다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치명적이고 위험한 대결에 빠질 가능성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당적 법안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김씨 정권의 다른 파괴적인 활동에 대한 제재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 출신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한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창출하는 능력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의 무기를 구입해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영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14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일일 단위로 갱신하는 인텔리전스 업데이트를 통해 러시아는 자국의 군수 물자가 감소함에 따라 이란과 북한처럼 심각한 제재를 받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기 조달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우크라이나군이 격추한 러시아의 무인 항공기 부품 일부가 이란산 샤헤드 136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무인 항공기는 이란이 2021년 7월 중동 공격 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 6일 서방의 광범위한 제재로 군 공급망까지 압박받는 러시아가 북한의 탄약과 로켓 등의 무기를 구매한 것을 확인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한 하마다 야스카스 일본 신임 방위상과 만나 광범위한 영내 안보와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 내용을 전하고 두 장관은 미일 동맹을 현대화하고 통합된 억지력을 강화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마음이 같은 파트너들과 더욱 협력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 방어에 대한 확고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고 국제 질서 규범에 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상호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 의회에서 원비어를 기리며 북한 정부의 정보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는 14일 VOA에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진실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오하이오주의 브래드 웬스트럽 공화당 하원 의원은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앞서 지난 6월 상원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신디 원비어 씨는 당시 VOA에 이 법안은 사악한 독재 정권에 내맡겨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며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고 김정은과는 다르며 당신들의 고통을 느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